안녕하세요. 주부인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폭락과 인수기업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폭락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폭락의 시초가 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크록스가 헤이듀드라는 캐주얼 푸드웨어 브랜드를 25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25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현금으로 5억 달러는 회사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크록스의 분기별 보유 캐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 5년간 캐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 기준 4.3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25억 달러 중 2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기에는 보유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채는 25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론 B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텀론 B는 만기일 시상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간 대출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크록스같이 자금이 부족한 매수기업이 매수 대상의 자산과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합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텀론 B의 상한 기간은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로 설정한다고 하고요. 금리가 인상될 예정인데 2조 3천억 정도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2%라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이자만 460억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신용기관들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무디스는 거래 금액의 80%를 부채로 거래를 하려는 크록스에 대해 신용 강등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크록스를 BB- 등급의 부정적인 의미의 신용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BB- 등급은 투자 부적격 투기 등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크록스는 투자 부적격 회사인 걸까요? 투자 부적격 등급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폭락한 걸까요? 매수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이듀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파이퍼 샌들러 10대 설문조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보시면 크록스, 팩선, 헤이듀드, 자라는 점유율을 늘려나간 브랜드다 라고 한 줄 언급됐고요. 헤이듀드는 이태리에서 2008년에 탄생했고 제품의 모토는 가벼움, 편안함, 스타일리시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신발을 보면 가격대 50에서 60달러 사이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무난한 신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구매해서 직접 신어봐야겠습니다. 헤이듀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95%의 매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요. 올해 매출은 6,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에서 헤이듀드 검색 트렌드인데요. 매년 연말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글로벌하게 아직 인지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국외에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결국 다른 나라로 퍼지거든요. 의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듀드와 합병을 하게 되면 글로벌 캐주얼화 브랜드 1위는 스케쳐스인데 2위로 등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록스 제품 포트폴리오에 헤이듀드를 인수함으로써 20%의 캐주얼 푸드웨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크록스가 갖고 있지 않던 제품군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인수 계열을 보면 가치는 25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3조 원입니다. 멀티플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1분기에 딜이 완료되고 완료되자마자 크록스 실적에 즉시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아까 부채 비율이 많다고 했었죠. 250% 정도예요. 이 부채 상환을 위해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고요. 2022년에는 매출 레버리지가 2배 이하가 될 때까지 자사주 매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듀드의 2022년 매출은 최소 8천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회사 인수할 건데 우리 부채 많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부채 비율 낮춰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게 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크록스가 헤이듀드의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헤이듀드의 영업이익률 목표는 2024년까지 26%를 제시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로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란 말이겠죠. 영업이익률이 20%만 잡아도 1년에 1,300억 정도를 벌고 시총은 3조 원이니 헤이듀드의 멀티플은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크록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크록스는 시가총액은 8.5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 원입니다. 멀티플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12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항목이 크록스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부채 비율이 250%가 넘는다는 것이 가장 크죠. 제가 생각할 때 크록스가 폭락한 이유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도 정말 공격적으로 헤이듀드를 풀대출로 인수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인수 가격의 멀티플이 크록스보다 다소 높다는 점입니다. 즉 비싸게 샀고 신용 리스크가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셀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의 CEO가 1만 주 정도를 11월 5일에
$180 가격으로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즉 올해 내부자 매도 비율은 0.5%로 높은 편입니다. 11월 5일에 매도한 이후로 계속 조정 중입니다. 그렇게 보면 CEO는 헤이듀드 딜 전에 실현 수익을 했어요. 또 다른 항목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 성장률 모두 다 좋습니다. 왼쪽에 크록스의 매년 3분기 지표를 살펴볼게요. 2019년 대비 2021년은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했어요. 매출 성장률은 2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이 32%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이 2조만 나와도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인 수준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85%의 제품이 신발 상자 없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록스 매장에 가보면 매대에 그냥 상자 없이 판매하고 있죠. 이런 주식이 시총이 8조 5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록스 주식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면 95%가 기관들이에요. 총 발행 주식의 1%가 안 되는 49만 주만 퍼블릭입니다. 개미가 없는 주식이에요. 위에는 폭락 전 비율이고요. 아래는 금요일 폭락 후 비율입니다. 주식수 차이 살펴보세요. 개미 형님들이 만주 팔고 도망가고 기관 형님들이 더 담았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는 크록스는 앞으로 무엇으로 클 수 있을까요? 이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역시나 아시아 시장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2026년까지 평균 25%의 유기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무조건 탑티어 셀럽과 인플루언서 위주입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 2021년 4분기까지 추가로 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호재죠. 가격도 폭락했는데 유통 주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장 동력도 충분해 보이고 주주에 대한 가치 제고도 하는 회사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안 좋은 것은 단 하나, 과도한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솔직히 무섭습니다. 빚 못 갚으면 파산나니까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포가 핥히고 간 자리가 보이시나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던졌지만 그만큼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개파락했으니 다음 주 조금 더 조정을 줄지 모르죠. 지금 하락은 과도한 낙폭입니다. RSI 수치도 30 미만이에요. 110달러, 100달러를 단기 바닥으로 보고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